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보딩스쿨에 이어 오늘은 관리형 유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딩스쿨이 기숙 사립학교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관리형 유학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학원마다 관리형 유학이라는 표현을 제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잼 소장은 통합형 데이스쿨로 진학하여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며 가디언과 유학원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관리받는 조기 유학을 관리형 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을 간다면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잼 소장은 대부분 명문 보딩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문 보딩입니다. 학교의 명성이나 평판이 우수하지 않은 학교이지만 보딩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 명문 보딩으로의 진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못지않게 관리형 유학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족할 만한 관리형 유학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결정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잼 소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의 시작은 학교 선택에서 시작이 되겠죠. 제일 먼저 지역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친척을 포함한 지인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잼 소장 또한 지인이 있다면 지인이 있는 지역으로의 선택은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지인의 집으로 보내는 것은 선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서로의 서운함만 남을 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아직은 미성년이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인의 경우 이해보다는 평가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인이라도 비용 지불은 하면서도 뭔가 신세를 진 것 같은 관계가 되어 불만이 있어도 선뜻 협의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 문제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을 맡아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 편치 않은 관계가 되고 결국 뒤늦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지인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여 주말이나 명절 때 방문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듯합니다. 지역 선택에서 지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추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멀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립대학의 경우 그 주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과 멀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면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또한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 지원 원서를 한 대학에만 지원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드림스쿨이 있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중고교 생활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지역 선택을 마쳤으면 학교의 커리큘럼 특히 AP 과목의 개설 여부와 교사와 학생의 비율,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여부, 학교 자체의 다양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교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대학 진학에 대한 중요도가 한국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알아서 대학 입시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홈스테이겠죠. 사실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학교가 학생과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달리 홈스테이에서의 불만족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유학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홈스테이를 추천하기보다는 불편했던 얘기들이 많기도 한데요. 어쩌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과 사는 것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요. 하물며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정서도 세대도 다른 타인과 사는 것이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데요. 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근검절약을 중요시 여기는 일반 미국 가정에서는 한국에서만큼 실내 온도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식사 또한 아침 저녁은 간단히 먹고 저녁만 제대로 챙기는 미국의 식문화는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과 달라 불만을 넘어 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숙생활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보다 식사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오히려 선호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홈스테이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틀리다 보다는 다르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얼만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수장의 학생 중에는 호스트
호스트데디가 박사 학위자로 무료로 과목 지도를 받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호스트맘이 은퇴한 교사여서 숙제 지도는 물론 대학 입시에 쓰이는 에세이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호스트 패밀리는 학생을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도 항상 함께하면서 여행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따뜻함에 안정적으로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도 있고, 오히려 학생이 개인적인 시간을 선호하여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학생과 호스트 패밀리의 성향이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이 얼만큼 마음을 열고 유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선택할 때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가족 구성, 특히 너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편함을 줄 수 있으니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홈스테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게 되는 방과 욕실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혹 주택의 반지하를 원룸으로 꾸며놓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고 독립된 장소를 제공받는 것 같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방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몹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문화적 이해를 위해 어떤 인종의 가족인지도 알고 선택하면 홈스테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 유학을 가게 되면 가디언, 즉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호스트 부모가 그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호스트 가정과는 별개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디언의 역할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유학원을 통해 유학을 진행하셨다면 유학원에서 가디언을 지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관리형 유학이라고 하면 어쩌면 유학원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유학원마다 연계되어 있는 학교와 홈스테이 가정이 달라 위에 설명한 대부분의 것에 유학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학원의 설명만으로는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학원에서 어떤 학교, 어떤 홈스테이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유학원의 컨설팅 능력과 운영 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추후 대학 진학까지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 유학에 비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은 유학원의 경우 조기 유학을 보낸 후에는 크게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자기만의 교육적 통찰과 철학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유학을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만 중요시하거나 유학생활과 미국 대학 입시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설명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유학을 가려는 목적과 유학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조언하고 설명하는 컨설턴트인지, 나아가 유학을 통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잼소장 또한 시장조사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호주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여 1대1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컨설턴트가 호주 대학이나 미국 대학이나 한국에서 취업하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되물었죠. 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담당한 컨설턴트가 몹시 당황해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사실 저런 설명을 할 때는 통계적 자료가 있거나 기업 HR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취업 트렌드를 확보했거나 하다못해 지식적 기반을 가지고 해야 할 설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나 학교로 보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유학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시고 유학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생활을 잘 관리하는지이고, 두 번째는 대학 진학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것과 입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요소들만을 위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찾아주고 동시에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해줘야 하는 거죠. 이런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는 유학원인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한참 대학 지원 원서를 작성하는 때라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소장이었습니다.